연예인들의 기묘한 괴담들. 키아라, 귀신과 함께 숙소 생활. 걸그룹 키아라는 7멤버 중 3명이 숙소에서 귀신을 목격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데뷔를 준비하던 2008년 막내 지연이 거실에서 자던 중 옷걸이 위에 무릎을 감싸고 앉은 소년을 목격한가. 얼마 뒤 리더 은정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깡마른 아저씨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지연은 처음엔 나만 귀신을 본 줄 알았는데 언니들의 귀신 목격담도 이어져 숙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사 이후에도 섬뜩한 느낌에 계속 시달린다고 했다. 그녀는 양치질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발밑을 봤는데 남자의 발이 있었다. 비명을 질러댔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고 말했다. 장나라, 오빠도 보여? 장나라는 신기가 있는 탓인지 괴담 체험이 잦은 연예인이다. 2003년 여름 지방 행사를 위해 심야의 매니저와 함께 국도를 지날 때 겪은 일은 공포영화 소재로도 손색이 없다. 당시 장나라의 매니저 심상민 씨는 졸음을 쫓으며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 보닛에 처참한 모습으로 매달린 남성을 목격했다. 너무 놀랐지만 잠든 장나라를 위해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들려온 장나라의 오빠도 보여? 라는 목소리에 길가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심상민 씨는 차를 세운 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원망스러운 듯 바라보더니 조용히 사라졌다. 더 무서운 건 장나라도 똑같은 장면을 본 점이라고 전했다. 정영돈, 화재 참사 원혼이 사는 호텔. 정영돈은 2006년 지방의 한 호텔에서 오싹한 경험을 했다. 행사를 마친 뒤 동료들의 술자리 제의를 뿌리치고 호텔 11층의 숙소에 와서 잠을 청했지만 쉴 새 없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에 잠이 들지 못했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 옆방에서 물소리가 심하게 들려왔다. 결국 잠을 설쳤다. 이튿날 아침 정영돈은 호텔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어제 11층엔 정영돈 씨만 투숙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 호텔은 과거 대형 화재 참사가 있었던 여관을 헐고 지은 건물이었다. 정영돈은 그날 이후 지방 행사를 다닐 때 절대 혼자 잔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신영, 극장 무대를 뛰어다니는 아기 귀신. 김신영은 2003년 개그맨 데뷔 시절 서울대학로 소극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했다. 밤늦게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 침낭을 깔고 잠을 자던 그는 무대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잠이 깨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커튼 밑으로 아기 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 김신영은 커튼 사이로 보인 얼굴에 기절하다시피 했다. 눈과 입의 위치가 바뀐 얼굴이었다. 요즘도 그 모습을 떠올리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회상했다. 선우재덕, 제주도의 교통사고 원언. 선우재덕은 2008년 제주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도로를 통과하던 중 혼령을 목격했다. 그 도로는 숲이 우거져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지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귀신 출몰설에도 휩싸이는 길이다. 선우재덕은 갑자기 8살 정도로 보이는 꼬마가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나와 브레이크를 밟았다. 너무 놀라 차에서 내려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얼굴에 순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다. 살기를 느껴 차로 돌아와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친구를 깨웠다. 친구와 함께 돌아봤을 때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말했다. 선우재덕은 이튿날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원우님을 깨달았다. 장효인, 개그 콘서트 귀신 목소리 소동. 2007년 KBS ETV 개그 콘서트는 귀신 목소리 소동에 휩싸였다. 3인 3색 코너의 인터넷 다시 보기에서 장효인이 대사를 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희미하게 맞장 붙이는 소리가 들렸던 것. 하지만 녹화 및 방송 당시엔 이런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 연출자나 동료 개그맨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장효인은 일정한 톤으로 나와 대화하는 것처럼 나직하게 들렸다. 섬뜩한 음성이었다고 회상했다. 장윤정, 어머나의 얽힌 발자국 소리. 장윤정은 2004년 데뷔를 앞두고 어머나를 녹음할 때
정체불명의 발자국 소리에 녹음 중단 소동을 겪었다. 조명을 끄고 녹음하던 그는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와 앞을 스쳐가는 듯한 괴이한 느낌의 노래를 멈췄다. 하지만 녹음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장윤정은 선명한 발소리였다. 문을 뚫고 내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도 들었다. 너무 무서워. 한동안 녹음실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하의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로 예전에 하하가 무한도전 촬영을 마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하의 매니저가 너무 피곤해해서 하하가 매니저 대신 운전을 했대요. 운전을 하다 보니 모르는 길이 나와서 하하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매니저에게 형,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길을 알려주더래요. 하하는 매니저가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대형 트럭이 달려오더래요. 하하는 너무 놀라서 겨우 핸들을 틀어 피했대요. 그런데 매니저가 갑자기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라고 하더래요. 하하가 놀라서 옆을 보니 매니저는 곤히 자고 있더래요. 두 번째로는 하하가 친구랑 같이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 친구가 귀신 같은 것을 자주 보는 약간의 신기가 있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기절을 했대요. 깨워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떨면서 하는 말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쳐다봤는데 벽에서 여자 2명이 스르르 나오더랍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그 귀신 중에 한 명이랑 마주쳤는데 그 귀신이 다른 옆에 있는 여자 보고 걔랑 눈 마주쳤어 라고 했대요. 친구는 무서워서 리모컨을 들고 TV 보는 척을 계속했는데 갑자기 귀신이 친구한테 다가서서 눈을 마주치려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리모컨을 툭 하고 쳤대요. 그래서 친구가 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씨가 해줬던 2가지 이야기. 첫 번째로 속초 콘도에 여자 2명과 남자 2명이서 놀러 갔대요. 놀다가 콘도에 가려는데 A가 지갑을 놓고 왔대요. 그래서 A는 먼저 콘도에 가 있으라고 하고 혼자 지갑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A가 어디 가서 길을 잃었는지 안 오더래요. 1시간쯤 지났나? A가 콘도에 안 들어오고 베란다에 서 있더래요. 한쪽 손에는 신문지를 뭉탱이로 들고 자기 여친을 보면서 손짓하고 있었대요. 왜 저러지? 하고 나가려 했는데 다른 친구가 나가지 말라고 쟤 좀 이상하다고 그랬대요. 여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난 내 남친을 믿겠어 하고 나갔대요. 근데 나가자마자 A가 여친 팔을 덥석 잡더니 열심히 뛰더래요. 한참 뛰다가 여친이 손을 뿌리치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A가 손만 헐떡거리다가 신문지를 펼쳐서 보여줬는데 남녀가 속초에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이라고 대문짝하게 써 있었대요. 그리고 밑에 사망자 명단에 속초 콘도에 같이 왔던 친구들이 있었다네요. 김 씨의 2번째 이야기로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라 너무 반가웠고 그간의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거하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교 다닐 때도 유명했던 흉가를 지나가게 되었다. 10년 전 흉가가 그대로다. 당시에도 소문은 무성했지만 가본 적은 없었다. 많이 취하기도 했고 친구와 이야기하다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흉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은 달빛도 없어 주변이 어두컴컴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휴대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만이 의지될 뿐이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허공에 떠있는 소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친구는 소녀를 보자마자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 역시 반사적으로 친구를 따라 들어갔다. 너무 놀라 얼떨결에 방으로 들어갔지만 나갈 구석이 없다. 오래된 장롱이 보여서 일단 숨기려 한다. 귀신이 장롱 너머로 있을 것만 같다. 불안해하자 친구가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린다. 친구였다. 너 지금 어디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